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상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신 거 보니까 뭔가 하여튼 의논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말씀을 꺼내 주시죠. 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올해 나이가 84년생이거든요. 예, 해는 나이로 41이에요. 예, 네, 근데 제가 중국에 사는 조선교포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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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딸아이가 한 20대 중반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예,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년도술로 따지면 한 30년이 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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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쭉 살고 있는데, 예, 이제 딸이 작년에 이제 남자친구하고 한 3, 4년을 같이 살았어요. 예, 같이 살다가 이제 작년에 뭐 남자친구하고 어떻게 맞지 않는지 남자친구가 중국에 들어간다 하고 예,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음, 이짝에 평창에서 살다가 이짝 이제 내가 사는 금정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와서 일하겠노라고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잘 생각했다. 혼자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서 음, 엄마가 월세 잡아줄 테니까 나와가지고 일도 하고 그래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사는 집 근처에다가 이제 음, 집을 마련해 줬거든요. 음, 집을 마련해 줬는데 딸이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 음, 제별로 일자리는 잘 찾아요. 근데 예, 이제 일을 하다가 얼마 못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음, 자기를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왜 그러지 했더니 자기 전화해서 물어봐도 뭐 말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내가 가정집에 이제 청소 다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정집 청소를 또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 어머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며칠 다니더니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웬일이야? 네가 왜 일을 자꾸만 하다가 중도에서 나오니 했더니 음, 그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음, 아, 무색에 자기를 자꾸만 미행하고 같이 있던 여자도 음, 뭐 옛날에 자기 좋아하던 남자가 자기를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나는 우리 집안도 그렇고 뭐 이런 음, 정신병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음, 그런데 딸이 그 말 하는 순간에 내가 그 말 다시 해봐라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막 고함 질렀어요. 그랬더니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아, 얘가 완전히 이거 정신병이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울면서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네가 왜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왔냐 하니까 말 안 하고 머리를 푹 수그리더니 자기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가서 이제 한 10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내보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빨리 엄마하고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가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한번 알아보자고. 그랬더니 내보고 하는 소리가 이제 자기가 3, 4년 전에도 병원을 계속 다녔대요. 도대체 자기 머리가 왜 이래 아프고 머스게 자꾸 자기를 미동하냐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나빠지고 잠만 잔다고 그러면서 내보고 병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다. 그래도 한번 어머니하고 같이 시원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통해가지고 뭐 인천 부평 쪽에 이제 뭐 거기 병원에 있는데 거기가 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거기 데리고 갔거든요. 가, 가기 전에 우리 부부간이 같이 먼저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딸이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선생님과 얘기했더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상태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막 싸움을 하면서 억지로 끄수고 가다시피 갔어요. 갔더니 거기다가 다 체크하고 뭐 무슨 그런 걸 서로 얘기하고 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무슨 주사를 놓더라고요. 음, 주사를 놓고 약을 주는데 음, 야가 그 부작용이 왔는지 어쨌는지 그 약을 먹고 그 쥐가 이제 막 무슨 쥐약을 먹고 막 뭐 막 그 저 안절부절 못하듯이 야가 막 그 약을 먹고 집에 오더니 안절부절 못해요. 음,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나가서 커피도 먹고 하더니 후에는 입술이 싹 까맣게 돼요. 그래서 막 내인데 전화 왔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다고 왜 이러는가 하고 내 이 약을 잘못 써서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약을 잘못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딸 데리고 또 병원 갔거든요. 음, 면접관 갈 때는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후에는 자기 차 운전을 못 하겠다고 음, 전철 타고 가자 해가지고 전철을 타고 갔어요. 음, 그래,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막 얘기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무슨 약도 넣고 링겔을 맞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는 살 것 같다며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도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집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 어간에 중국에 그 무슨 이빨을 교정한다고 한국에서 하니까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중국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 갔어요. 음, 와가지고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비행기 표 사가지고. 음, 그러면서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어, 몇 달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엄마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사람들 많아서 그런지 자기 머리가 더 아프고 그 옛날에 그 좋아하던 한국 사람이 계속 자기를 그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디 쫓아온다고. 그러면서 이 자기 뭐 청소하면 청소하는 여자를 데리고 가 살고 하루는 느닷없이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 보고 이제 하는 얘기가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옛날에 자기 좋아하던 사람하고 바람 피운다고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내가 가하고 크게 싸웠거든요. 이 미친년아, 네가 말되는 소리를 해라. 어디서 내가 아무리 엄마가 사람 같지 않아도 어떻게 딸이 좋아하던 남자하고 좋아하냐고 엄마 나이가 얼만데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고 막 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후에는 이모하고도 좋아한다. 그다음에 저기 그 채소 파는 시장에 여자들하고도 좋아한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몇 달을 지나가지고 이 동네를 떠났어요, 지금. 지금 강원도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뭐 내 전화도 다 차단한 상태고 지금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 집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집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찾아가 봐가지고 억지를 해도 끄수고 병원에를 가야 되나 아니면 강제 입원을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속을 타가지고 막 이거 유튜브를 찾아보다 매일 내가 지금 선생님이 그거를 쭉 보거든요. 그러셔요. 봐가지고 봐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내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무슨 조언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근데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따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거를 그냥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있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없지 않나요? 피해는 전혀 안 주고요. 예. 그리고 누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대화하면 정신이 나간 걸 착각을 못 해요, 남이. 음, 딱 이 문제만 딱 그렇거든요. 음, 예, 차 운전도 하고, 막, 뭐, 생활, 뭐, 시장에 나가 채소 싸고, 집안도 다 거두고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정상인데, 딱 이 남자에 대한 그 옛날에 자기 좋아하던 남자가 딱 그거 가지고 지금도
혹강 가다가 이제 한 주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가정집 청소를 하는데 전화 와서 엄마 어디냐고. 그래서 내가 어느 어디에 와가지고 지금 청소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 힘드니까 전철 타지 말고 자기가 데리러 간대요. 집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오는 도중에 둘이 그 남자에 대한 말은 전혀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에는 가면 자꾸 잘리고 하니까 엄마 자기가 몇 년 전부터 이 부동산업에 대해서 학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요번에 첫 번 말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 말 했거든요, 내보고. 자기는 부동산에서 돈 벌고 싶다고. 그런데 그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작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되는 게 파는 그런 걸로 하면 돈벌이가 괜찮을 것 같다고. 많이는 못 벌어도 그래도 월급쟁이처럼은 벌 것 같다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딱 믿고 싶어요, 진짜로. 다 도리가 있는 말이고 하니까. 근데 가다가도 혹 그날에는 그럼 다른 말은 안 하고 그저 집에 갔는데 집까지 태워다 주고 갔는데 그 이튿날에 그 무슨 산에 가서 그거 볼로 댕기려면 저 장화를 신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장화 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장화 가지러 온다고 와가지고 나를 보는 순간 또 그 남자하고 연락했나 그 생각이 파딱 들었나 봐요. 나를 보더니 막 화내고 막 저 문을 확 닫고 인차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 어머니 니하고 할 얘기 있다. 좀 문 좀 잠깐만 열어줘 했더니 남이 보기 전에 당장 내려라고 자기가 소리치고 막 그러면 남들이 다 보니까 당장 내려라고 그래가지고 내리고 말도 못했어요. 그하고. 음, 그러네요. 근데 어머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그러신 문제네요. 제가 그 일로 너무 놀라가지고 음, 일하러 다니면 버스 타다가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흐느끼 울어가지고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본 적도 있고 그러시네요. 제가 예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버스를 막 두 번이면 집에 오는데 막 네 다섯 번 막 정신없어 갈아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내 제별로 나를 위안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힘들게 밤잠도 안 와요, 지금은. 음, 그렇게 지내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딸 아이를 한 7살, 여덟 살 때까지 끼고 있었고 그 후부터는 야하고 추억이 없어요. 같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야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야가 어떤 데는 조곤조곤 저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딸하고 그러거든요. 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음, 너한테 미안하다. 응? 음, 엄마로 생겨서 너를 낳으면 엄마가 아니더라. 이제 보니까 네가 너무 힘든 것도 엄마 사랑 못 받아서 이렇게 됐지 않나 싶다. 막 그랬더니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내보고 그래요. 말은. 따님이 그런데 착하네요. 예, 착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왜 야를 혼자 있게 놔뒀냐면 야가 어느 때 보든 선생님이고 동네 어른들이고 하는 말이 음, 야, 저 집에 딸은 왜 저래 똑똑하냐고 음, 인사성도 밝고 너무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외지에 내놔도 내가 항상 시름을 놓고 아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크게 막 무난도 안 하고 통화도 잘 안 해줬거든요. 음, 근데 약 20대 때 내 생각에는 그 한국 회사에서 청도에 있으면서 음, 어떤 남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야가 말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 한국 남자가 결혼하고 아이 있는 아빠였대요. 30대 남자인데. 음, 근데 야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야한테 무척 막 잘해줬나 봐요. 잘해주고 막 자기를 사랑한다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둘이 좋아했나 봐요. 그거 이제 사장님이 이걸 눈치채고 음, 우리 딸을 해고시켰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야가 거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에 댕기면서 그거 같아나 계속 우울해 있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랬네요. 그게 본인 딴에는 마음에 좀 충격이었겠네요. 예, 상처가 그리고 됐겠네요. 예, 그리고 그 몇 해 있다가 한국 나와가지고 내보고 그래요. 아, 엄마, 나는 한국 나오기 너무 잘했다고. 한국 나오니까 사람들도 좋고 다 자기를 이뻐라 해준다고. 음, 그러더니 내가 이제 한국 나왔는데 이제 언제쯤인가부터 음, 소식이 뜸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더니 내가 한국 와서 이제 한 몇 년을 있다가 돈을 버니까 중국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 들어갔거든요. 음,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딸이가 뜨문뜨문 전화 와서 내보고 그래요. 엄마, 나는 왜 이리 힘든가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음, 경찰이 자꾸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욕을 했거든요. 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네가 뭐 특무냐 뭐냐? 왜 경찰이 너를 따라다니고 너를 감시하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음, 끊으라고 내가 막 그리고 음, 전화 올 때마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음, 그래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거 그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음, 왜 그렇게 보듬어 주지 못하고 그럴 때라도 따뜻한 성질 음, 보내줬으면 야가 기댈 때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리고 예, 그 후에도 자꾸만 힘들다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오라. 엄마하고 같이 동물 길러보자. 음, 그래가지고 야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음, 너무 막 그때 내 생각에는 그때가 이미 병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있어도 철없는 얘기만 하고 나를 하나도 이해도 안 주고 쩍 하면 화를 내고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맸어요. 둘이 싸움하고 야가 음, 이제 나가더니 다시 한국 나오고 나는 계속 중국에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내가 5, 6년 후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한국 나왔는데 음, 딸이 그때는 금방 나왔을 때는 음, 나를 밥도 싸 먹이고 뭐 우리 집도 왔다 갔다 하면 그랬는데 후에는 전화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전화 없냐 했더니 내보고 막 화를 내며 그래요. 음, 중국에 갔을 때 왜 자기한테 그래 대했냐고 남 보듯이 그래 대했냐고 나는 엄마를 음, 이뻐라 안 한다고 음, 엄마는 왜 남 같다고 내보고 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아 나도 싸먹고 너는 언제 철이 드냐고 내가 막 그림에 계속 그랬거든요. 음, 그런데 후에는 그 월세든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를 자꾸 막 감시하고 자기를 어째고 노리고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1,000만 원 주면서 그러면 그 집에서 나와라. 영감이 할머니도 없고 혼자 사니까 나는 가마를 믿고 혼자 사니까 너를 또 어째 볼까 해서 막 그렇게 수시로 드나드는 보다 그러면서 돈 1,000만 원을 주고 집을 옮겨라 했어요. 그리는 찰나에 이제 제가 아는 저 사람들 통해 가지고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야를 평택에다 집을 사줬어요. 집을 사줘가지고 그때는 기분도 좋고 뭐 내하고 연락도 잘하고 나를 옷도 싸주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자기네 집도 놀러 오래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후에는 그 집을 팔고 평창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평택이 그리 좋은데 왜 그런 평창에 그런 시골 같은 데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웃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너무 시끄럽게 놀고 옆에서 쿵쾅거리고 그것도 싫고 공기가 너무 안 좋고 냄새가 너무 나서 못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또 야 말을 믿어줬어요. 믿고 평창에다가 또 집을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뜨문뜨문 내가 놀러 가고 싶어서 가면 자기 혼자 돌을 사가지고 돌을 담장을 다 쌓고 집안에도 이제 이제 밑에
돌바닥을 까는데 그 돈이 많이 든다고 음, 자기 제빌로 그 유튜브 보고 음, 학습해가지고 돌도 자기 음, 제빌로 다 깔고 음, 막 그렇게 한 그 남자친구는 또 외제 나가 일하면서 드문드문 딸한테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음, 딸하고 둘이 내가 지금 생각할 바에는 딸이가 정신이 안 좋으니까 남자친구를 못 살게 굴지 않았나. 음, 그래가지고 남자가 몇 년을 같이 있다가 못 견디니까 헤어지자 하고 중국에 갔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가면서 그다음에는 상태가 안 좋았는지 그래요. 이 내적으로 와가지고 그다음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랬겠네요. 내가 음, 완전히 이거 정신이 잘못됐구나 그걸 인식하고 그랬겠네요. 에휴, 그,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마가 그 남자 만나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중국 간 그 남자 이야기죠. 아니요 그 남자가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남자 이야기예요? 그 남자 얘기는 누구냐면 그 중국 청도에 회사에 다닐 때 그 음, 한국 남자 얘기거든요. 처음에 그 연애했던 그 예, 유부남이라는 사람. 아이고, 예. 세월이 오래됐는데 그 일을 아직도 못 잊고 있네요. 예,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남자가 지금 있으면 나이가 얼마쯤 되냐 했더니, 음, 어, 그 세월을 따지더니 50 몇 살이라고 해요. 그러네요. 음. 자기 그래서, 딴하는 그 시절에 그 남자가 많이 좋았던 모양이네요. 예, 자기는 음, 부모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 회사에서 예, 갑자기 이제 잘리면서 회사에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회사에 잘라버려가지고 그 관계가 끝났네요. 네. 그리고 딸이 말하는 얘기로는 그때 당시 그 남자가 음, 좀 뭐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리는 것 같아요. 음, 우울증이 있어서 그 남자가 뭐 바깥에도 잘 못 나오고 음, 그랬는데 그 사장이 그 집에 자식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걸 어떻게 해주려고 여자를 옆에다 붙였지 않았나. 음, 그 여자 실장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음, 딸을 계속 같이 나가 밥 먹으라 어째라 계속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요. 이 멍청이 바보야. 그 남자가 그 당시 그렇게 우울증 있고 바깥에도 못 나오는 남자가 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지금까지도 못 있고 그러냐. 음.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았대요?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좋았냐 물어보니까 뭐 아빠처럼 자기를 그렇게 음, 많이 사랑해주고 그래, 자기는 그 사랑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 사랑을 지금까지 못 잊고 또 누가 그거 뺏어갈까 봐 엄마도 의심하고 누구도 의심하고 그러고 살고 있네요. 예, 막 이모하고도 좋아했다고, 엄마하고도 좋아했다고, 심지어 이 시장에 자기 저 채소 같은 거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채소 사는 그 여자하고도 좋아했다고 하여튼 다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자면 어찌됐건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망상이지만 네, 관계망상 또는 뭐 네, 색정망상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망상에 해당이 되지만 그 네. 내용 자체를 그 망상의 내용 자체를 보면 지가 그만큼 외로웠고 그 사람이 그만큼 좋았고 지금도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있었으면 자기 주변 어딘가에서 계속 자기를 봐주고 있었으면 싶고 그러다가 지금도 보니까 예, 선생님, 지금 그 선생님 말대로 딸이 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 힘들면 계속 도와주는데 왜 음, 이딴 식으로 도와주는가고 남하고 그러네. 좋아하면 그게 도와주는 건가고 자기를 해치는 거지 하면서 옆집에서도 산다고 사는데 음, 자기가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집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그래요. 그랬네요. 음. 지금 요번에 3, 4년 살던 남자친구가 중국에 갔다 했잖아요. 언제쯤 갔어요?
한, 간지가 한 3년, 3년, 아니요. 간지 한 1년 반 됐어요. 1년, 1년 반 됐는데 다시 나왔거든요. 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음, 내가 니하고 결혼한다 해서 이 집을 사줬는데, 니하고 결혼도 못 하는데 그 집을 이제는 자기 명의로 해라고 자기 음, 명의로 하고 그 집을 팔아먹겠다 하니까 우리 딸이 막 더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줬다가 뺏은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딸 보고. 그거는 네 집이 아니다. 그 음, 남자하고 결혼 안 하면 가말 맞다나 네가 다 줘야 돼. 아까워도 할 수 없어. 줘야 돼. 내가 그랬더니 음,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음, 그래서 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반반이라도 해달라. 내가 니하고 몇 년을 있었는데 음, 그걸 어떻게 네가 다 가져갈 수 있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음. 그러니까 가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절반은 주고 절반은 내가 가지마. 그렇게 했대요. 그래도 우리 딸 따님이 말대로. 현명하네요. 따님 방법이 맞죠. 그거는 일종의 위자료택이거든요. 혼인 네. 신고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아, 혼인 그래요. 신고를 했던 안 했던 간에 같이 살았고, 어. 사실은 한 번 줬으면 주고 말았어야지. 그래, 한 번 줬던 집을 다시 내놔라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했죠. 아, 그래서 자기네가 그 음, 법원에다가 음, 이제 뭐, 무슨 그런 거 한대요. 음, 그래서 그 딸 엄마도 전화 왔거든요. 우리 딸한테. 그때는 내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 집에 엄마가, 남자 엄마가 전화 왔는데 딸 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집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너를, 네 명일로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 아들 명일로 해달라. 음, 그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음, 그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고 몇 음, 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더니 왜 갑자기 그 박군이 이름으로 명의해달라 하냐고 어, 음, 그러면 그 박군 명의로 해가지고 박군이 만약씩 가버리면 나는 뭐 되냐고 음, 딸이 말을 하는 거는 음,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다가도 음. 말은 진짜 도리 있는 말을 잘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리 분별을 잘 하네요. 그리고 자기 해야 될 말을 따박따박 잘 했고, 따박따박 잘해요. 그리고 여기 금정에 월세 뺄 때도 음, 월세를 빼주는데 이제 주인이 그 집을 깨끗하게 해놔라. 음, 네가 거기다 강아지를 길렀으니까 더러울 거 아니냐. 깨끗하게 해놔라 해가지고 딸이 음, 혼자서 그 벽지를 사다가 다 도배하고 막 아이고야, 그 예, 그다음에 그 주방에다, 그다음에 그 햇가루 칠도 음, 깨끗하게 나는 가가지고 그,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알뜰하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음, 그리고 자기 제별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이제 돌아오는 8월 달이 계약이 끝나니까 그 음, 집에서 답답할 게 뭐 있나요? 그래서 안 내주려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집주인 그 여자한테다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 우리 딸이 지금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 집 근처에다가 데리고 병원에 댕기려고 했는데 음, 딸이 사람 많은 데서 사니까 더 해가지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그 집을 좀 어떻게 빨리 빼달라. 뭐 한 석 달은 돈을 거저 줄 테니까 빼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정사정을 해서 그 음, 집을 뺐거든요. 뺐는데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사장하고 그 집에 그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음, 딸이 무슨 정신 이상 있냐고 며칠 전에도 와가지고 음, 말까지 하고 자기네하고 다 했는데 그러네. 자기네는 전혀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서 음, 나를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음, 거예요. 음, 그러네. 그건 어찌됐건 좋은 점이네. 남들이 보기에는 따님이 말짱해 예, 보인다는 거잖아요. 말할 예, 때도 그래, 실수도 안 하고. 따님이 예,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은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예, 저 앞에 살 때에도 그 집에 싹 도배도 다 자기하고 자기가 하고 회칠도 자기가 해냈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예, 평창에 가서 살면서도 돌을 사가지고 그 담장을 다 자기 손으로 담장을 쌓았다도 대단하고 또 예, 이것저것 집안 뭐 손봐야 될 거를 자기가 다 직접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따님 입장에서는 그 평창에서 살았던 게 그래도 뭐 남자는 중국 가버리고 혼자 살았지만 자기는 네. 그렇게 집을 가꾸면서 사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탁 가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내 생각에 정신 타격이 더 와가지고 더 했지 그랬겠네요. 않았나. 저는 그래서 지금 잘한다고 우리 이 짝애를 딸을 데리고 왔는데 괜히 데려왔다 싶어요. 거기 음, 있을 때는 그래도 전화로 엄마 음,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음,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자꾸 거기서 맴돈다고 그럴 때 내가 그럴 수 있겠냐. 음, 너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러면 네가 너는 뭐 세월이 지나서 뭐 알아본다 해도 그 음, 남자가 혹시나 야, 야, 이거 네 아닌가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고. 내가 그랬더니 딸이가, 음, 그런가? 엄마 말도 맞는 것 같네. 하며 그러더니 여기 와서는 아예 그런 개념의 판단이 없거든요, 지금은. 음, 음. 그 뭐 일시적으로 지금 자기 입장에서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거겠죠. 이게 보면 이제 지가 좀 편안하고 살만하면 그 생각이 싹 가라앉았다가 지가 힘들고 하면 그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원주에 갔는데, 음, 원주라는 말은 들었거든요. 원주에 갔는데, 음, 거기 가서 전화 온 게 내보고 그래요. 이제 그 웃집에서 그 좋아하는 남자가 웃집에 음, 여자를 데리고 산다. 음, 그리고 또 너무 쿵쾅거려가지고 자기가 음,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음, 황당하게도 그 남자분이 혼자 사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지팽이 짚고 억질로 댕기는데 내가 무슨 쿵쾅거리냐. 음, 너네 집에 강아지나 조심시켜라. 음, 그러더래요. 음, 그래서 음, 거기 가서도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음, 병원에 양말을 금방 못 하거든요. 양말만 하고 병원 말만 하면 엄마 음, 그때 나를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 음, 말 하냐고. 음, 나 이제는 다시는 약을 안 먹겠다. 그러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래. 음,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음, 지금 유튜브를 막 여기저기 그저 내 나름대로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배우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보니까 강제 입원해야 되나 아니면 정신건강심리 상담을 집으로 들여와서 상담하게 해야 되나 그러네요. 뭐 지금 어떻게 이제 지금은 현재 원주에서 지내면서 어머님하고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한 일주일 전인가 연락이 와서 뭐 통화를 했다. 아까 그 이야기 아니었나요? 예 그리고 네. 하는 얘기가 자기 음, 이제 그 만약시 땅을 사게 되면 돈 음, 없으면 음, 이제 엄마가 돈을 조금 대달라고 그래요 내보고 그러네요. 조금 그래서 대주실 형편은 되시나요? 네 조금 대주실 수 있는 형편은 되나요? 따님이 땅 살 때 엄마 돈 좀 대달라 하면 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시나요? 내가 지금 우리 아저씨도 일하다가 지금 다리가 분절러져서 지금 음, 3년째 지금 집에 있거든요. 음,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있는데 지금 음, 내가 딸이 저래 놓으니까 막 아버지도 보기 싫고 막 다 보기 싫고 막 이 머리에 그러시네요.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막 그러네요. 예,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으면서 가만히는 못 있고 음, 가정집 청소를 한 5시간, 4시간짜리를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내가 딸 보고 얘기를 했어요. 음, 네가 엄마 옆에 와서 음, 살아봤지만도 내가 지금 그를 돈 대줄 형편이 되냐고. 음, 엄마 지금 노후 대책도 못 했는데 음,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대주면 나는 병원에 갈 돈도 없다. 그랬더니, 엄마 미안한데, 그러면 음, 자기가 뭐 집을 팔게 되면 그 돈은 무조건 갚는다. 음, 그러는 그래, 거예요. 음, 그래서 작년에 음, 중국에 가서 이빨한다고 할 때도 음, 돈을
우리가 한 2천 한 5, 600만 대줬거든요. 음, 예, 뭐 자기가 그 원주의 집도 자기 명의로 할 때 그거 음, 800만도 음, 자기 그거 못해서 그 딱지가 날아와 가지고 그 800만 음, 대줬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예. 음, 아니, 갚는다 하면서도 자기 수입이 없으니까 돈을 그냥 갚는다 하고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는 못하는 거네요. 갚지도 못해요. 일도 못하는 상태인데 갚지도 못하지요, 금방. 그러네요. 그래, 이제 어머님께서는 저거를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일단 강제 입원은 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으네요. 왜요? 시키고 싶어도. 왜냐하면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제 입원시키는 게 점점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일체 강제 입원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좀 괜찮다 하는 병원들도 다 강제 입원은 안 받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강제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들이 이제 하급 병원들, 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한 그런 하급 병원들이 이제 강제 입원을 받아주는데, 그 병원들도 이제는 아무나 그냥 보호자가 입원시켜 주세요 한다고 입원을 안 시켜요. 자기들이 환자 면담해보고, 아, 이 사람은 예를 들자면 크게 하나는 위험성. 아,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다. 잘못하면 자살하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크게 어떤 폭력을 생사하거나 해서 크게 어떤 문제가 되겠다. 이런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경찰에 의해서 잡혀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봐도 와, 이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입원시켜서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몇 가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 입원을 받거든요. 근데 따님은 아까도 이야기해보면 남들이 보기에 겉보기에 멀쩡하다 했잖아요. 자기 말도 네, 따박따박 잘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면담하면 의사 선생님 딱 보면, 오, 이거 이렇게 말 따박따박 잘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강제 입원 못 시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건 근데 딸이 실제로 금방, 병이 있다고 무조건 강제 입원되는 건 아니에요. 병이 음,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병이 네. 있어도 병이 있는 티가 딴 사람들한테 크게 티가 안 나고 하면은 강제 입원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볼 때는 강제 입원은 못 시키죠. 시키고 싶어도 못 시켜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거를 계속 놔두면 본인이 약도 안 먹고 하면 점점 상태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그게 제가 걱정되거든요. 뭐, 이제 이거죠.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지면 더 심해질 거고요. 스트레스 요인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뭐 병이 예, 고쳐지거나 제대로 낫는 건 아니라도 그래도 생활을 좀 하는 웬만큼 할 정도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 증상이 가라앉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관건은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관계를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따님이 네. 최근에 어머님께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한번 불쑥 연락이 온 정도다라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의절은 안 했어도 아무튼 따님은 어쨌거나 엄마한테 최대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려고 지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 네. 서운하다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네. 엄마 옆에만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서 나는 엄마하고 같이 살래 이래 돼야 되는데, 엄마 네. 옆에만 있으면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던, 또는 뭐 그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쥐어박던 해서 자기는 엄마가 안 편한 거죠. 엄마 옆에서 도망간 거죠,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음, 이 선생님이 그 유튜브를 매일 저녁마다 봐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예, 지금은 가를
편히 가 있는데 이해해 줄라 하고 무조건 가 말을 했거든. 예. 예, 그런데도 야하고 내 관계는 음, 좋을 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자기 좋아하는 남자하고 좋아한다 하니까 이걸 음. 나를 원수로 대하듯이 대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좋아질 수가 없어요. 원수로 대하듯이 대할 때 그거를 잘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엄마를 막 공격하고 못되게 굴고 할 때, 그래, 그래, 그건 그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밥은 먹었느냐, 그래, 어떠냐, 등등. 그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어머니께 따님 챙겨줄 수 있는 건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 이야기에, 자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자꾸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씨름을 하게 되면 끝이 안 나거든요. 싸움만 자꾸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껴놓고 따님한테 하여튼 잘해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잘해주셔야지 되죠. 어떤 분 하는 게 어머님께서 따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은 어떤 심정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음, 그저 대답만 해요. 음, 대답만 하고 가 비율을 맞추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음, 아, 음. 그 말이 어머니께 속상하다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어머니께 마음에 확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이 어떤 건가요? 한쪽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하고 음, 그랬다가도 이제 거기다가 몰아붙이면 음, 너무 화딱 지나가지고 음,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화딱지가 나시나요? 아니, 나는 엄마는 그렇게 있는 힘껏 다 사랑을 퍼붓고 뭐 음, 해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너는 왜 내한테 이따운 식으로 이렇게 대하냐 싶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따님의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화가 나시는 거 아닌가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적으로 엄마를 뭐, 어떻게 미워한다거나, 물론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긴 있지만, 하여튼 고의적으로 또는 지가, 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못 떨쳐내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 저게 병이구나. 아, 저게 지금 내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두고 다 그 남자하고 엮어서 생각하는 저게 자의 병이구나. 병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 의지로 안 돼요. 우리가 지 의지로, 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한다 해서 그게 의지로 될 것 같으면 그건 병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한다고 그 생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입장에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하면은 지도 괴롭긴 괴롭죠. 지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지도 괴롭고 화가 나고 팔딱팔딱 뛰겠고,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공격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자가 저래 지 혼자 저게 감당이 안 돼서 쩔쩔매는데 내가 자 마음을 받아주고 다독여줘야지 누가 그러겠노 해서 그래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딴 이야기들은 다 받아주면서 그 말은 내가 못 받아주겠다 그거잖아요.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따님이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지나가는 뭐 옛날 남자들하고 이야기, 자기 살았던 이야기 또는 뭐 다른 종류의 피해의식도 따님이 좀 이야기할 거잖아요. 누가 아니, 어쨌다 저다 어쨌다. 그러니까 내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들어주실 수 있지 않나요? 따님 이야기를. 예,
다른 거는 다 편안하게 들어줘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내하고 그 남자를 엮이면 한심하다가도 지금 다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음, 너는 지금껏 살면서 행복할 때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자기는 왜, 엄마 나는 왜 이때까지 삶에 행복할 때가 없었냐고.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질문 잘 하셨네요. 그 매우 좋은 뭐, 질문이에요. 행복할 때가 있었느냐. 어떤 그래서 마음으로 그 말을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께서? 아이, 너무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야 정신이 어느 정도까지 나갔나 해가지고 씨름 삼아 계속 이 말 저 말 내가 물어보거든요. 정신이 뭐 제가 볼 때 완전히 나가진 않았죠. 살짝 나갔죠. 그래서 내가 더 답답한 것은 야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약만 먹으면 금방 낫을 것 같은데 안 가니까 아, 내가 이게 무슨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걸 또 억지로 가고 이게 강제 입원시킬 방법도 없죠. 억지로 약을 먹일 방법도 없어요. 약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께 작심하고 내가 좋다 네, 한 2년 내지 3년 저한테 공을 바짝 들이겠다. 무조건 네, 하고 잘해주고 무조건 집 편이 돼주고 등등 사이가 더 훨씬 가까워져서 진짜 엄마 옆에 다가와서 짝 붙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 말해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다. 나는 엄마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편안해. 너무나 든든해. 이 세상에는 엄마밖에 없어. 난 엄마가 제일 좋아. 요 말이 나오면, 요렇게 엄마한테 착 달라붙으면 그때는 지가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몰라도 따님한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렇다. 내 부탁이다. 내 소원이다. 가서 우리 약 타 먹자 하면 그러면 알았어 하고 내가 약 먹어줄게 먹어줘요. 지금은 데려갈 길이 없는데 어머님께서 2년 내지 3년 공에 공을 들여서 지가 엄마한테 와서 딱 붙게 만들면 그때는 데려가서 약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원래 딸이 좀 그래도 살집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음, 작년부터인지 음.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있어요. 짓다나 고민이 많았겠죠. 뭐. 그래 얼마나 짓다나 속이 상하고 고민이 많았겠어요. 지금 들고 나오는 건 옛날 청도에 있을 때 그 한국 남자 그 네. 20대 때 사귀었던 그 30대 유부남 그 예. 사람 이야기를 들고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는 거는 그건 요즘 내가 그만큼 힘들어요 할 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예. 본인도 자기가 사는 게 편안하면 그 사람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거라고요. 근데 예. 너무 힘들고 외로우면 그때 그 사람이 그리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최근에 따님한테 스트레스가 된 거는 이 중국 사람 같이 살아볼까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쪽에서도 집을 한번 사줬다가 또 평창에다가 또 집을 사줬다가 그러니까 집을 사줄 정도면 그 사람도 따님을 많이 좋아한 거죠. 누가 그럼요. 집을 덜컥 사서 그 앞으로 명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사줄 정도면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서로 간에. 그리고 따님은 그렇게 평창으로 이사 가고 할 때에 막 행복한 어떤 생활을 꿈꾸면서 갔을 거잖아요. 그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에 꿈에 부풀어서. 네. 그러니까 혼자서 돌 사서 그 집에 축대를 다 쌓고 그 집에 보수할 때를 다 보수하고 그게 그냥 노동이 아니고 자기는 그 남자하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집을 꾸미고 했는데 이 남자는 어느 날 마음이 떠나가지고 이제 난 니하고 못 살겠다 하고 1년 반 전에는 중국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1년 반 중국으로 휙 들어갔는 사이에 따님의 마음은 보나마나 이 남자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열심히 기다리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기다렸는데 돌아오더니 하는 말이 집 내놔라. 옛날에 내가 니한테 집 사줬던 거 취소다 내놔라.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따님이 현명하고 해서 못 내놓는다고 버텨가지고 반이라도 지금 챙기게 되었으니 다행인데, 따님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었던 사람, 정말로 자기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마도 생각났을 거고 등등 했는데, 엄마한테 왔더니 엄마가 자기를 그래 네 얼마나 힘드노 하고 화가 나주면 그나마 좋을 텐데, 엄마한테 와도 뭔가 속 시원하게 자기 표현도 못하고 엄마가 자기를 화가 나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생각나는 게 옛날 20대 때 사귀었던 그 30대 한국 남자 유부남이 자꾸 생각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근처에 와 있는 것 같고, 그 남자가 여전히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확 와가지고 자기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지는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다니고 등등. 그래 생각이 되니까 본인 마음이 많이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할 때에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불과 연기에 비유하는데 그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연기가 피어오르면 아이고 불이 났구나 하고 불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남자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 남자하고 무슨 바람을 피웠느냐고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건 연기 가지고 연기 가지고 흩으려고 하는 거고 그건 하나도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를 쭉 따라 들어가면 불난 데는 어디냐. 따님 마음에 불난 거는 제가 볼 때 외로움이에요. 따님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세상살이가. 외로워서 누군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믿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회사를 쫓겨나면서 못 만나게 됐고 요번에 믿었던 이 중국 남자도 정말 이 사람은 확실하다 집까지 사주는 거 보니까 했는데 그냥 어느 날 훌쩍 중국으로 가버리고 이제 와서는 집 내놓으라 소리나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지, 예예 근데 지, 예, 지금 이 중국 남자는 야가 살아보니까 내보고 그래요. 아, 엄마, 이 남자는 아니라고. 제 앞에 말도 또박또박 못하고, 그래요. 뭐나 자기가 다 나서서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네, 본인도 힘들었네요. 예, 그래서 가로는 항상 업수의 역이에요. 길에서 차 고장 나서도 제 앞에 말 못해서 자기가 돈 다 찾아내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 예, 가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별로 덜 좋아했으면 요번에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는 할 것 같은데, 덜하긴 할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 이렇죠. 이제 본인 입장에서 항상 힘들 때면 본인 마음에 왜 엄마 곁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엄마 곁으로 와봤더니 엄마 곁이 편안했으면 엄마 곁에 머물죠. 근데 와봤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 곁에 있어도 안 편하니까 자꾸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라도 전화라도 하면 엄마가 반갑게 받아주고 그 음,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고 그래 그래 뭐 헛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간에 그 남자가 음, 들어서 뭐 이웃집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 누구를 만나고 다닌다 누구를 만나고 다니까 아이고 그러나 니는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아이고 그래 속상했겠다 그냥 그렇게 쑥쑥 지 말을 받아주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엄마가 그 남자 만나 바람 피우지 않았느냐 아이고 엄마는 그러진 않았지만 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네가 참 마음에 속이 많이 상했겠다 아이고 많이 힘들겠네 아이고 속상했겠네 항상 말 자체보다도 그렇게 말하는 그 속마음 그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을 도닥거려주고 애기들이 심술 부리고 투정 부릴 때 꼭 감정 달래주듯이 그렇게 하면은 지가 좋다 할 텐데, 제가 볼 때 어머니께서
겉으로 하는 그 말이 아이고 저게 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가 또 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네 해서 자꾸 그거 가지고 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 니는 그 생각 바꿔야 되는 거 아이가 병원에 약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지는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죠. 지금은 제가 볼 때 방법이 무조건 관계 개선이에요. 네. 따님이 이게 관계가 개선되면 증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가 내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요. 계속 내를 졸졸 따라다녀요.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지금 가끔 뜨문뜨문 한번 오던 전화가 좀 더 자주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는 얼굴 보러 찾아오고 어느 날인가는 엄마 옆에 살겠다고 들어오고 살아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만 들어오면 제일 빨리 갔다가 옆에 와서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엄마가 어디 가겠다 하면 자기도 가겠다고 따라다니고 이게 엄마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지하고 엄마하고 몸이 가까워져요. 지가 엄마하고 옆에 있을래요. 나중에 되면 잠도 엄마하고 같이 잘라요. 나 엄마 방에 같이 자는 게 엄마하고 같이 자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엄마하고 같이 자요. 이렇게 몸이 가까이 와요. 하나는. 또 하나는 말수가 늘어나요. 말수가 엄마하고 있으면 고주알, 매주알,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중간에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10시간씩 엄마를 붙들고 안 놔주고 계속 이야기하려 해서 어머님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문이 터지고 말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 몸이 내한테 가까이 오는가, 지 말문이 터지는가. 요 두 아, 가지를 어머님이 봐주셔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게,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따님이 나한테 자꾸 가까이 다가오면, 몸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머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고, 딸이 엄마로부터 자꾸 몸이 멀리 간다. 엄마를 엄마한테 뜨문뜨문 연락이 오고, 엄마를 뜨문뜨문 보기 시작한다. 몸이 멀리 간다 하면은 그건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느냐 멀리 가느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화 통화를 하던 또는 만나서 이야기하던 도대체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지가 대화 시간이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뭐 5분 만에 끊고 1분 만에 끊고 이러는 거고 나중에 20분, 30분 가고 1시간씩 가고 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지가 뭐 뭔 이야기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고주할 배주할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볼 땐 치료는 뒷전이고 예. 아니면 지금 치료 안 받아도 일단은 큰 문제 없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등등 하니까 또 자기 생활 어찌됐건 어디서든 자기가 뭐 자기 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이거 병이니까 무조건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병이니까 빨리 병원 데려가 약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좋죠. 제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병원에 안 가려고, 절대로 약을 안 먹으려고, 이러는 친구들을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강제로 약을 먹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런 뭐가 있어서 강제로 어떻게 했다? 그럼 그때는 따님이 엄마한테 더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아, 포기하고 할 수 없다.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머님이 따님한테 공을 들이는 일이에요. 그래 따님이 엄마한테 와서 착붙게 만드는 거. 내가 아, 어찌됐거나 자한테 잘해줘서 자가 내한테 와서 탁붙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 엄마라 하면 그냥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엄마 옆에만 있으면 나 마음이 편안해. 이 마음이 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님이 엄마한테 와서 착 붙으면 나중에 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수월해져.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 엄마 소원이다.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지가 알았어. 나 약 먹을게. 엄마 소원이다. 알았어. 나 엄마가 원하면 그거 해줄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예. 관계 개선에 주력하셔야지 돼요. 근데 관계 개선도 내 생각에는 전번에 언제 한번 내가 몇 달 전에 갔거든요.
네. 그것도 거짓말 써서 사정사정해서 음, 엄마는 친구도 없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오로지 니밖에 없는데 어디 갈 데 없다. 머리도 쉴 겸 니한테 가서 하루 이틀이라도 놀다가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때는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랬네. 예, 오라 하는 데는 며칠 뭐 있게 해요. 자기 제별로 내보고 그래요.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막 정신이 사나울 때는 엄마도 견디기 힘드니까 차라리 보지 말고 집에 가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기 제별로 알아요, 자기 그걸.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것도 좋아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엄마가 덜 좋을 때 자기가 엄마 옆에 있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게 하루 이틀이라면, 엄마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 일주일도 견딜 수 있고, 점점 더 좋아지면 한 달도 견딜 수 있고,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면 그냥 아주 같이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어머님이 지금 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아이고, 내가 딸하고 더 친해져야 되겠구나. 이때까지 내가 딸하고 친하게 못 지냈구나.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딸을 내가 푸근하게 못 안아줬구나. 어머니께서 아까 따님을 어린 시절에 7살 무렵인가 7, 8살 때, 7, 8살 때까지 키우다가 대놓고 한국에 돈 벌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지도 마음에 많이 외로웠겠죠. 아무리 애가 똑똑하고 어른스럽고 해도 엄마 떨어져서 집단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평생을 어쩌면 엄마 정을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막상 엄마를 만났더니 그 엄마의 정을 느낄 수가 없다. 자기가 늘 그리워했던 그 정을 엄마한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이때까지 막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뭐 해서 어머니께서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이제부터 따님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정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따님의 처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저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다 이해가 된다. 그래, 지가 그래 힘들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저런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땐 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겠나. 지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렇게 돼 자꾸 따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쪽으로 가시고. 그래, 아까 어머니께서 중간에 잠깐 따님에 대해서 측은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셔요? 내가 어릴 때부터 딸을 너무 보살피지 못해서 아, 이렇게 병이 난 것 같고 다 내 죄인인 것 같고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음, 그래서 받지 못해가지고 우울해 있다가 병이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게 꼭 어머님 죄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래서 병이 왔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병이 오고 나서 생각하니 참 지가 외로웠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측은했다 하는데 측은했기 때문에 그때 못 줬던 거를 지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가요? 지금도 막 다 주려고 하죠. 다 주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거기다가 엮으니까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저는 영, 정말 음, 일을 포기하고 뭐 만사를 다 포기하고도 가가 나만 받아준다면 내가 정말 우마처럼도 가서 시중을 들라면 들겠는데 거기에다가 엮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니까 도저히 다가설 수가 없어요. 음, 그거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니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모양이구나. 아이고,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니까 니는 뭐가 그래 화가 나더노. 하고, 뭐, 그러면 지가 막 지 상상에 의해서 엄마한테 막 퍼댈 거잖아요. 퍼대는 음, 이야기 실컷 듣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 돼서 또 얼굴 보고, 그때 그래, 오늘은 마음이 좀 괜찮나. 그래, 속상했던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나. 그래, 그렇게 실컷 갖다가 퍼대는 이야기를 10번 듣고, 20번 듣고, 30번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지도 이제 좀 숙지죠. 실컷 해댔더니 이제 뭐 좀 숙지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꾸 옳다 아니다를 가지고 구분하지 말고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돼요. 저 말을 할 때 아이고 저 말은 옳지 않은 말인데 아이고 저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인데 이게 없어야 돼요. 아이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아이고 니는 어떤 점에서 엄마가 그렇게 의심스럽더노. 뭔가 엄마가 네가 보기에 뭐가 엄마가 소홀히 보이고 뭐가 니한테 좀 잘하는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겠나. 엄마가 뭐가 잘못됐는지 엄마가 들어보고 엄마가 반성을 하고 고쳐볼게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가야 되죠. 그게 그렇게까지 화들짝 놀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엄마가 바람 피웠다 하고 남편한테 가서 막 일러 바치고 한다라고 할 때도 그것도 너무 정색을 하고 아이고 그 있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남편이 들어도 황당한 소리 한다는 걸 알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편안하게 듣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이고 니는 그래 그 남자가 아이고 그래 그 남자가 갖다가 엄마를 그래 좋아해 주면 갖다가 뭐 엄마 입장에서야 뭐 나이가 그래 젊은 남자가 엄마를 좋아한다니까 네가 볼 땐 엄마가 그래 이뻐 보이더나 아직도 그래 젊어 보이나 아이고 그런 모양이네. 엄마가 어떤 니하고 니하고 니를 좋아하는 남자가 엄마도 좋아할 정도는 엄마가 어떤 아직도 그렇게 많이 젊다는 이야기네. 아이고 네가 보기엔 엄마를 그래 봐줘서 좋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그, 점치는 할머니가 한테 여러 번 갔었는데 점치는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음, 네가 지금 운수땜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음, 남자를 많이 사귀라. 음, 남자를 많이 사귀면 그 운수땜이 지나가니까 음, 니한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음, 그랬는데 자기가 남자를 하나도 못 사겠대요. 못 음, 사겠는데 이제 한 번은 그 원주 그 시내 그 병원에 그 음, 북과병원에 남자가 있었나 봐요. 음, 그 남자가 분명 자기를 좋아했대요. 좋아해서 자기가 계속 거기 댕겼는데 음, 뭐 자기 보고 마스크도 벗어봐라 얼굴 보자 뭐 그러기까지 하고 자기한테 웃음도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한다 하니까 자기는 가정 있는 남자다 그러면서 자기는 좋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음, 그러면 그 말을 저하고 하는데 내가 야, 야가 정신 나가니까 이러는구나. 그거 내가 그랬어요. 그거 절대 주의해라. 그거 총각도 아니고 가정 있는 남잔데 니 함부로 했다가 이제 그런 거는 큰일 난다 했더니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믿는가고 그 남자 분명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자기도 그러겠다 하면서 방금의 이야기에서도 어머니께서 이후로는 그렇게 반응하시지 마셔요. 어머님 지금 자꾸 가르쳐 주려 하거든요. 그 따님이 네. 혹시라도 잘못된 남자를 사귈까 봐 자꾸 가르쳐 주려 하는데, 가르치려는 생각, 가르친다, 고친다, 옳다, 그러다,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지가 음, 말하면, 아, 저거 그냥 꿈꿨던 이야기 하는 거다. 아, 저거 그냥 지 드라마 봤던 이야기 하는 거다 생각하고, 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쑥쑥 받아주시면 돼요. 꿈꾸고 나서 쫓아와서 엄마나 꿈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나를 좋아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런 꿈 꿨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렇게 마치 지는 꿈꾸듯이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음, 그냥 지 혼자 상상 속에서 저 사람이 내를 좋아한다, 어쨌다, 저쨌다 겪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따님은 결국 따님 얼굴도 안 보고 제가 이렇게 진단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따님은 거의 진단적으로 보자면 망상장애일 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망상장애라고 하는 건 그 망상 빼놓고
그 예, 망상 빼놓고는 다 멀쩡하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예, 사회생활이 가능하죠. 망상장애. 근데 망상 중에서도 따님의 망상은 색정망상이 위주인 예, 것 같아요. 색정망상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 예, 남녀 간의 사랑이 망상의 주제예요. 예,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외롭다는 소리예요, 따님이. 예.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외로워 음. 철철 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래 병이 난 거예요. 지금도 얘기해요. 자기는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냐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따님은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게 필요하지만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색정망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사랑해주면 그래도 다는 아니라도 절반은 채워주니까 이 외로워 절절 맨다는 건 배고파 절절 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음, 그 배고파 절절 매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밥을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걸 줘야 되는 것처럼 외로워서 절절 매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줘야 돼요. 음, 가르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치거나 고치려거나 옳다 그러다 분별해서 자꾸 지를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나 이 전부 다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돼요. 가르치려는 게 없어야 되고 고치려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지가 내한테 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이고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래도 괜찮아. 아니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 했든 자기가 누구를 좋아한다 했든 또는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그 남자가 와서 시장에 어떤 뭐 할머니하고 잤다 했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냥 그랬나 하면 그만이고 설사 그 젊은 시절에 그 유부남이 엄마하고 잤다 하면 아닌 거는 내가 아니까 내가 발끈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니는 그래 그 남자가 엄마하고 잘까봐 겁이 많이 났던 모양이네. 그래 앞으로 그 남자가 혹시 와서 엄마하고 자자 하면 엄마가 안 자고 무슨 내가 우리 딸이 좋아하는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자느냐고 내가 내칠게 그래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아이고 괜찮다 이거 별거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애들 속곱장난하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애들 속곱장난하면은 모래 퍼놓고 이거 엄마 음식이야 엄마 내가 밥해서 먹어 하고 모래 떠서 갖다가 먹이려고 주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때 갖다 우리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고 니는 갖다가 이게 무슨 먹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엄마 이거 소금이 밥했어 맛있게 해서 먹어 하면 아 그래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는 신용하면서 아 냠냠냠냠 아이고 밥 맛있게 했네 하고 그렇게 같이 해주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망상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 망상을 잘 못 다루게 되고 오히려 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 꿈꾼 이야기처럼 드라마 이야기처럼 또 애들 속곱장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여유롭게 받아주고 아이고 지가 그랬구나 하고 때로는 그냥 이거 가지고 농담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그냥 어머님께서 이걸 별거 아닌 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거 다뤄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특히나 어머님을 공격하고 나올 때 어머니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하니까 지는 더 속이 상하는 거죠. 사실은 지가 엄마를 공격하려 했던 것도 엄마를 공격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안 오고 엄마한테 가고 다른 여자들한테 가고 왜 자꾸 딴 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그게 초점이거든요. 그 마음을 읽어줘야죠. 아이고 그래 그 사람 다음에 내가 얼굴 보게 되면 꼭 니한테 가라 할게. 네가 니한테 가라 할게. 아이고 네가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때까지도 그래 그 사람 생각이 그래 나겠노. 아이고 그래 그 사람도 네가 그리웠던 모양이다. 네 근처에 와서 뱅뱅 맴돈다고 하니 그렇게 맴돌 것 같으면 빨리 찾아오면 좋을 텐데 그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이네.
다음에 엄마가 그 사람 만나면 엄마가 빨리 니한테 가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음, 그래 이야기해 주면 좋죠. 그 마음을 읽어 주셔요. 그 마음을 읽어 주시고 그 마음을 달래 주시면 그 망상은 가라앉아요. 100%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이게 붓기가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생각이 심해졌다가 자기가 스트레스가 없거나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지지받으면 빠지고 이렇게 부었다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면 따님의 이 망상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어머님께서 푸근하게 여유롭게 저거 별거 아니다. 아들짱 놀랄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따님의 망상은 따님이 엄마한테 공격하고 하는 그게 차차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예, 이야기하셔요. 지금 그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일에 들어서서는 판단 능력이 있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판단 능력이요? 예, 세상살이에 대한 어떤? 예, 예. 당연히 아, 판단 능력이 있죠. 이게 아니, 망상장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예, 망상을 가진 그 부분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딴 부분은 다 정상이에요. 무슨 아니, 말이냐면 고 색정망상, 네, 자기가 그 남자하고 관련된 이야기, 네, 그러니까 자기 20대 때의 사귀었던 그 유부남과 네, 관련된 그 이야기만,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음, 이야기를 할 때만 판단력이 없는 거지.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판단력이 다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따님은 아니, 세상살이 얼마든지 잘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돈벌이를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지가 힘이 안 나 그렇겠죠, 뭐. 아니, 내가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음, 이제 일주일 전에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음, 내보고 할아버지는 잘 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있다. 그래도 아무리 잘 있고 병이 없어도 엄마는 힘이 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어, 엄마처럼 무조건 아버지라고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할 말은 하고 음, 엄마가 그 TV 보고 싶을 때는 할아버지는 온 밤낮 보니까 나도 좀 이 시간 양보해 달라 하면서 말도 하고 그래야만 구박이 없대요. 안 그러면 할아버지 하잔대로 하면 점점 미워가지고 마지막에는 구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네 말이 맞네. 그래야 되겠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게 그런 올바른 말이랑 이야기라네요. 예, 그런 말 할 때는 온천한 말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아이고, 시근이 멀쩡하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랑 가면 내가 거짓말 하는가 해요. 그러니까. 딸이 멀쩡한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 같으면 제가 볼 때 이게 분명히 정신질환이지만, 정신병이지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당장 약 먹이려고 너무 애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어머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나중에는 어머님이, 아이고, 그래, 나는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니는 약을 왜 먹어야 되나 싶어도 엄마는 네가 약을 먹어주면 엄마가 참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다. 네가 엄마 생각해서 좀 약을 먹어주면 안 되겠나. 이야기하면은 그래. 엄마가 그래 걱정이라 하면 내가 약 먹으면 엄마가 안심이 된다면 내가 약 먹어줄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약 먹어줄게. 그래서 약 먹어요. 아니, 선생님, 그때 내가 작년에 병원에 끄수고 갈 때는 음, 그저 말하니까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울매불매 막 생지랄했거든요.
음, 정신병자로 살겠냐고, 어떻게 평생 이렇게 정신병자로 살겠냐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더니, 그리 뭐 가보자고. 그래서 같이 한번 갔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나도 여기 대해서 자꾸 유튜브 보고 선생님 말도 들어보고 얘한테 자꾸만 이랬더니 음, 나를 더 없이 보는지 어찌는지 몰라도 나를 막 잡아먹으려 그래요, 이제는. 그러네요. 그래, 지금은 하여튼 따님은 그냥 두고, 따님 오면 무조건 잘해주시고, 그래서 따님을 내 옆에 와서 딱 붙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내가 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지가 외로워서 저러니까 얼마나 외롭겠노. 내가 지를 부근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이제 일체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고, 음, 지를 갖다가 니 그래서는 안 된다 공격하지 말아야 되고 뜯어 고칠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당분간은 병원 데려가려고도 안 하고 지를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겠다. 하나 그 마음 먹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기왕 유튜브 보고 하시는 김에 내가 앞으로 이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바뀌어서 지를 잘 안아줘야 되겠다. 요래 마음 음. 먹고 가셔요. 지가 안 바뀌어도 가족이 바뀌면 지는 저절로 바뀌어요. 근데 가족이 저 예, 예. 옛날에 그 평택, 몇 년 전에 평택에 살 때는 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땐 지가 편안했겠죠. 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는 좀 심하기는 해도, 뭐, 이런 증상은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황치같이 이런 말을 지금이 이제 지금이 평택 살던 시절보다 지가 더 힘든 모양이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음, 야를 계속 이렇게 거기서 방치해두면 점점 마지막에는 저 정신이 돌아가서 사람도 뭐 알아보지 않겠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만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고 그래요. 근데 뭐 이 병 자체가 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망상장애다. 그중에서 색정망상이 핵심인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랑 병이 심해진다 해서 나중에 사람 못 알아보고 이런 건 없어요. 음, 이 문제는 항상 자기의 그 문제 영역, 자기의 그 음, 망상 영역, 그거에만 문제가 생기지, 나머지 살면 별 아무 문제 없어요. 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그래, 이제 제가 볼 때 오늘 상담을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그래, 어떠신가요? 어머니께서 혹시 제가 상담 마무리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뭐 묻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또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쟤는 그저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는 음,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제 말 맞다나 뭐 병이 더 심해지지 않나. 음, 그리고 또 둘째는 내가 이제 엄마 말은 안 들으니까 이제 야 집을 알아가지고 이제 정신건강 그 심리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복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면 어떻겠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따님은 엄마가 자기를 자꾸 환자 취급한다 해서 예, 따님은 스스로 지금 병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엄마하고 더 거리가 멀어지죠. 예, 지금은 아직 이게 우리가 모든 게 다 때가 돼야 되잖아요. 예, 약 먹고 치료받는 것도 때가 돼야 돼요. 예, 따님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강제로 갔다가 치료를 받게 하려 그러면 예, 받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이게 약이라고 하는 게 지가 스스로 먹어줘야 먹을 수 있는 건데 누가 예, 설득하든 뭐라든 이거는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특히나 망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의 자체가 설득으로 교정되지 않는다는 게 망상이에요. 누군가가 설득하려고 덤비면 지는 더더욱 지가 옳다 쪽으로 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공격하고 설득하면 점점 세져요, 망상은. 그래서 그래.
이거 공격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러나 하고 쑥쑥 김을 빼줘야 되지. 힘을 음, 빼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께 생각하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야 하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방문을 와서 어떻게 설득해보라 하나, 이 방법은 제가 볼 때 전부 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음, 지금, 그리고 어머니께 방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방법이 방치가 아니에요. 음, 방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음, 따님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걸 이제부터 어머님이 해주십시오 이야기예요. 예, 예, 따님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거는 사랑받는 거였는데, 예, 이때까지 어머님이 그 사랑을 충분히 줬으면 따님이 저렇게 온 사방으로 방황을 안 하고 다녔겠죠. 네, 네, 엄마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또 엄마의 어떤 성격 때문에 엄마가 뭐라 그러나 푸근하게 대해주지 않고 항상 지적하고 뭐 고칠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따님은 엄마로부터 받고 싶었던 걸 이때까지 못 받고 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따님이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자를 잘 못 돌봐줬구나. 지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걸 내가 잘 못 해줬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랑을 제대로 좀 줘야 되겠다. 지가 저래 외로워서 절절 매는데 지금 이 사랑을 줘야 될 때잖아요. 예, 보통 웬만큼 외로워서 저 망상이 생기겠어요? 너무너무 그러게요. 외로우니까 저 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게요. 내가 지를 좀 넉넉하게 푸근하게 대해줘서 내가 음, 저 배고파 절절매는 저 외로워 절절매는 아를 내가 좀 마음이 좀 안정될 수 있게 내가 좀 네, 지한테 떠먹여줘야 되겠다. 내가 지를 좀 안아줘야 되겠다. 네, 지가 내를 공격하고 나오더라도 나는 지를 공격하지 않고 아이고 그래 지가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하겠노. 아이고 지가 얼마나 지금 그러면 그러겠나 하고 하여튼 늘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를 확 안아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가셔야죠. 이건 방치가 아니죠. 예, 이때까지가 어쩌면 방치였죠. 그냥 내버려 놔놓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이랬는데 이게 지 문제 지 혼자 해결하기에 지금 버거우니까 그렇다고 약을 먹이거나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것도 의사들 보고 해결해 주십시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께서 내가 직접 도와줘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아니라 예, 자가 힘들어한 걸 내가 직접 끌어안고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공을 들여야 되겠구나. 어머님이 예, 공을 들이셔야 돼요. 쉬운 길로 가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길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쉬운 길로 갈 수 있으면 저도 쉬운 길로 가자 하죠. 하지만 2년 내지 3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가시라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따님을 꼭 끌어안고 예, 2년과 3년, 2년 내지 3년이라는 세월을 따님을 꼭 끌어안아 주시면은 무조건 예, 따님은 좋아져요. 무조건 예, 그때 가서 약 먹자면 약 먹어요. 예, 따님을 이제 집 밖에 나가 있는 따님을 집안에 들여서 그냥 사랑을 듬뿍 주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뭐 꼭히 따로 사는 아를 지금 당장 뭐 데리고 올 방법이 없지만 설사 나중에 따로 산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자주 통화해야 되고 더 자주 얼굴 봐야 되고 더 반갑게 서로 웃으면서 대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따님을 그냥 내가 확 끌어안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자를 좀 일곱 여덟 살 때 못 보살폈던 그때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줬던 거 지금 해줘야 되겠다. 지도 그때 받고 싶었던 거 못 받았던 거 지금 다 받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하실 일은 어머니께 따님한테 그 옛날에 못 줬던 그 사랑을 듬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머니께서 방치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건 방치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건. 예, 더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약을 먹으면 약 먹는 거죠. 강제 입원시킬 수 있으면 강제 입원시키는 게 쉬운 방법이죠. 근데 쉬운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더 예, 어렵더라도 이제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방법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이 아니라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 어머님, 제가 뭐, 마치기 전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내지는 질문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해놓고도 또 장황하게 제 설명을 했는데, 어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하셔도 됩니다. 질문은 다 했고요. 예,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더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러셨네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느끼셨는데요? 사랑을 예, 걔가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내가 그걸 다 감수하고 예, 감싸줘야 되겠다. 그러셨네. 무조건 감싸줘야 되겠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셨네. 예. 그러셨네요.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어떠신가요? 어머님께서 이 상담 시작하기 전에, 아, 상담하면 이럴 거다 하고 생각하셨던 거하고 막상 상담해보고 이제 끝날 때 하고 지금 차이점이라든지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은 이게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드네요. 아, 지금 마지막 얘기가 너무 감동을 줘가지고, 그러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네, 배울 겁니다, 제가. 그러셔요. 네, 오늘 그러셔요. 상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공개 상담을 해주시니까 또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공개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